헬스장에 가면 가끔씩 이 손목에 무언가를 감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스트랩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랩 무심코 구매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시나요? 왜냐하면 제대로 모르고 써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저 비싼 천조각일 뿐이니까요. 손목이 뭔가 찜찜하거나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던 적 있었나요? 이건 마치 여러분의 보충제를 매일 얻어먹는 친구처럼 거슬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헬스할 때 그립이 자꾸 놓치는 사람들은 더더욱 스트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랩 종류도 너무 많고 어떤 게 좋은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꼴값 떤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3대 500도 못 치는데 어떡하지? 헬스는 초보자나 젊은 사람들을 보통 보호대나 스트랩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사실 보호대는 멀쩡할 때 미리 써서 다치는 걸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요즘 헬스장에서 보호대를 차는 것에 대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손목 보호대 같은 경우 특히 초보자일수록 꼭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이 한 번 삐끗하면 회복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리고 그 고인물들은 운동하는 자세를 보지 보호대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렇다면 뭘 사용해야 돼요? 오늘은 헬스할 때 스트랩을 모르면 무조건 손해보는 이유와 종류별로 알아봐야 할 사용 팁 그리고 사용법과 보관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랩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정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헬스장에 처음 가면 사람들 손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게 스트랩일 텐데요.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트랩 같은 경우 제대로 된 사용법을 알고 사용해야만 운동 효율을 높이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무작정 사용하는 것보다 각 상황에 맞는 스트랩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하체하는 날에도 스트랩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하던 스트랩만 해도 지난 10년간 수십 가지가 된 것 같아요. 또 제가 구매했던 물건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스트랩을 잃어버리거나 떨어질 때 구매를 보통 많이 합니다. 사실 돈 아끼려고 베르사 그립보다는 가성비 좋다는 거 구매하려고 시도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매하여 몇 번 사용하다가 손목 통증이라든지 전완근에 힘이 빠지는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요. 그러다가 자료를 찾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저의 운동 목적과 손목 상태에 맞는 스트랩을 다시 선택하고 사용하면서 통증이 크게 줄고 운동 성과도 향상되었습니다. 스트랩을 사용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언급하면 많은 헬스 전문가들이 말하듯 스트랩은 운동 중에 그립력, 특히 이 악력을 유지하고 근육의 집중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데드리프트나 랩풀다운 같은 중량 운동에서는 손목에 부담을 덜어주어 타겟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랩을 사용한 사람들이 그립력, 즉 전완근의 문제를 해결하여 중량을 놓치는 경우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또 다른 논문 결과에서는 스트랩 유무에 따라 이 사진처럼 바벨로 동작을 시작했을 경우 전완근뿐만 아니라 상한 이두근의 피로를 8%나 지연시켰다고 하네요. 그렇게 목표 근육 훈련에 시간을 늘릴 뿐만 아니라 등 부위의 개입을 더 높인다는 결과 또한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논문 결과가 아니더라도 스트랩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미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스트랩은 원래 중량을 다룰 때 손의 피로도를 줄이고 부상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초창기에는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바벨을 들어올릴 때 이 그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스트랩이 헬스장과 운동 분야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스트랩이 개발되었습니다. 지금의 여러 종류들에 탄생한 것이죠. 저도 예전에 지인분에게 들었었는데 그 헬스장 초창기 있잖아요. 그 옛날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진처럼 옛날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지쳐 있는데 관장님이 뭔가 줘요. 뭔가 마실 거를 줘요. 그래서 이걸 마셨는데 달아요. 이게 관장님 이거 뭔가요?
꿀물이래요. 그렇게 관장님이 꿀물을 타주던 시절에는 이 스트랩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 태권도 허리띠 있잖아요, 그걸 잘라서 박음질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1세대 줄 스트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운동도 대중화되는 시점에 스트랩 또한 크로스핏이라든지 욕도 등 운동에 특화되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운동 종류별 스트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통 욕도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이 고중량을 움직이고 머리에 드는 동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벨을 던지고 위험한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이 스트랩 형태의 줄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운동을 하고 매달리는 동작 또한 많다 보니까 보통 손을 감싸지는 형태 중 손가락 전체를 같은 방향으로 잡는 이 썸머스 그립을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헬스나 욕도처럼 손바닥 밖에서부터 이렇게 감기 시작하기보다는 손바닥 안에서 감는 동작의 형태의 넓은 그립 형태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발전하다가 가끔씩 이상한 형태도 나오는데, 그 외에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같은 기운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혹시 스트랩은 써보셨나요? 조상님이 바로 20kg을 들어주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나머지 같은 경우 사용해본 결과 너무 낭창낭창하거나 손목이 아파서 사자마자 헬스장에 기부를 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선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을 감싸는 형태의 운동이 많고 근육을 최대한 나눠서 특정 부위만 자극시키는 운동을 하고, 특히 이 근육의 자극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야 하기에 다른 운동에 비해 굉장히 느린 속도와 헐렁하지 않게 길이가 길거나 매끄럽지 않기 위해 이 손가락 4마디 정도 크기의 넓이 그립 형태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 생각에는 헬스 운동 시 스트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데드리프트 할 때 손목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중량을 들다가 손이 미끄러지거나 손목에 과도한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스트랩을 제대로 사용하면 손목을 안전하게 고정시켜 중량을 들 때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렇게 위에서 당기는 랩풀다운 같은 운동에서도 스트랩을 사용하며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여 상체 근육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일부 사람들은 스트랩을 사용하면 손의 근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과 초보자는 처음 자세가 중요하지 고중량을 사용하기에는 굳이 스트랩이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이 강합니다. 스트랩을 너무 의존하면 이 그립력 훈련이 부족하다. 하지만 개인적 경험으로는 이 손의 근력을 기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스트랩에 너무 의존하면 그립력 훈련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 같은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굳이 그립력이 주력인 운동이 아닌 몸을 만드는 헬스에는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고중량을 다루다 보면 결국 스트랩을 사용하는데, 고중력 운동 시 전신 근육이 발달하기에 거기서 나오는 악력 훈련 정도면 일상생활에 악력 사용하는 곳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랩 이점과 손의 근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는 고중량을 들지 않고 자세 교정이 먼저 들어가야 하기에 스트랩을 초반에는 필요 없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운동 초보자는 자세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지만 근육에 대한 인지 수준 또한 최소한이며, 그렇기에 최소한 무게는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이 나무봉으로 여러분들 한번 운동해보세요. 그게 자세가 제대로 되는지 느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문제는 이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소위 말하는 전완근이 털려 오히려 운동의 집중력 또한 떨어지기에 오히려 이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스트랩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무게를 사용하고 최소 범위의 가동 범위를 시작하여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가동 범위를 수정해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 스트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트랩 사용해보고 말씀드리면 이 스트랩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줄 스트랩 같은 경우에 길이가 길기에 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운동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거슬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벗었다가 착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줄 스트랩 특성상 고중량을 사용할 경우 초보자는 아직은 근육의 긴장을 자주 놓치기에 팔이 안으로 굽는 증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결국 저처럼 이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잡는 면적이 넓은 면이 아니다 보니까 굳은살이 더 잘 생기는데 웃긴 게 제가 예전에 회원님 트레이닝 중에 회원님 한 분이 제 손을
유심히 봤었어요. 와, 쌤. 와. 야, 굳은 쌀. 이렇게 굳은 쌀을 굉장히 멋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정말 진짜 완전 불편합니다. 운동을 오래 하다 보면 굳은 쌀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이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운동하다가 이 부분이 갈라지는데 그러면 이 굳은 살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잘 안 났습니다. 아시겠죠? 또 줄 스트랩 같은 경우 운동할 때마다 쉬는 시간에 벗지를 않으면 줄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진짜 굉장히 거슬리고 짜증납니다. 제가 너무 단점만 이야기했는데 장점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세탁이 용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 파트너가 못 들면 때리는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T자 형태 있잖아요. T자 형태로 되어 있는 줄 스트랩은 더 최악입니다. 줄 때문에 거슬려서 빼려면 벗길 때마다 이 찍찍이를 벗겨야 되는데 벗길 때 시간이 굉장히 소모가 되고 자주 벗다 보니까 찍찍이가 마모되어서 운동 도중에 벗겨지는 증상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고려해서 줄 스트랩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면 WSF라는 그립 테크를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손목에 맞닿아 있는 패드 부분이 재질이 뭔가 착 감기면서 적당한 말랑함으로 손목 부담에 다른 거에 비해 덜하더라고요. WSF는 이미 헬창들 사이에서 대중화가 된 제품이고 가격도 저렴하니까는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스트랩을 발전시키다가 이상한 길로 샌 것 같은 제품들이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제품을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솔직히 사용하고 장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팔자 스트랩 같은 경우 한 번에 줄을 감을 필요가 없고 사진처럼 바에 걸고 다시 손목에 끼우면 되지만 이 사이즈가 다를 경우 너무 헐렁하여 전완근 개입이 되거나 너무 좁아서 손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운동 중 바에서 뺄 수가 없어서 돌발 상황에 대처가 불가능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걸 수 있는 훅 그립 같은 경우 팔자와 마찬가지로 감을 필요가 없지만 오래 사용할 경우 부서지는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럼 너 말대로 하면 다른 것 또한 똑같지 않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다른 정도와 찢어짐 정도의 그리고 무엇보다 찢어질 때 나오는 특유의 천 찢어지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훅으로 걸면 고중량을 들 때 사진처럼 기울기가 발생하기에 결국 전완근 개입이 되어 스트랩 의미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소가죽 재질 그립과 3만원 이하 제품들은 예전에 멋있게 생겨서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만 사용하니까 이 면적이 점점 늘고 미끄러워서 전완근 개입이 되고 결국에는 자주 놓치더라고요. 진짜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만원 이하 제품들 있잖아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인체공학적 설계다 뭐다 하지만 막상 보면 베르사 그립 형태를 복제품인데요. 문제는 이 모양만 비슷하지 원가 절감으로 값싼 재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손목의 패드 부분 있잖아요. 이 질감이 약해서 이쪽 부분에 바깥쪽에 고리가 있는데 관절 부분에 닿아서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손바닥 면적이 늘어나서 전완근 개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만원 이하 저가 제품 사는 것보다 차라리 WSP4에 줄 스트랩 사세요. 그리고 제가 현재 사용하는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베르사 그립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시켜드리면 이 헬스 스트랩계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헬린이 분들이 엄두를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종류는 익스트림, 프로, 클래스, 핏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요. 핏은 여성 사이즈여서 남성분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자세한 정보는 유튜브에 검색해도 널렸으니까 후기로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익스트림과 프로만 사용했는데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사용한 후기를 들어보면 그 가격에 차라리 국내 제품을 사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종종 미끄러지는 현상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프로와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익스트림은 프로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이 손바닥 부분을 더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사용할 때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확실히 전완근 개입이 덜하고 손바닥 면적 부분이 딱 맞아서 줄 스트랩처럼 벗을 필요도 없고 패드 부분 또한 재질이 살짝 일반 패드에서 풀을 먹인 듯한 재질이 땀을 흘리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사용하기 적당한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돼서 딱 좋은 것 같아요. 내구성 또한 튼튼해서 제가 매일 사용했는데요. 하체할 때도 사용했어요.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1년 반 정도는 거뜬히 버틴 것 같아요. 다만
이 손바닥 부분이 확실히 쫀쫀하다 보니까 길들인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초반에 헬린이 분들은 그립 잡을 때 조금 불편해요. 며칠 정도는 사용하여 잡기 편한 형태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사용 방법도 다룰게요. 그리고 요즘 제가 사용하는 제품인데 제가 그립을 2개 사용하는데요. 이게 하나로 사용하다 보면 있잖아요. 냄새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세탁할 때를 대비하여 예비용으로 사용했었어요. 요즘에는 베르사 그립이 예비용이고 이 제품이 메인용으로 사용하는데 사용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사용했는데 이 베르사 그립과 사용감이 차이가 없더라고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비슷한 재질 같은데 아무래도 국내 제품이기에 운송비라든지 세금 등 문제로 저렴하지 않을까요? 음료로 따지면 핫식스랑 몬스터랑 비교하는 것 같아요. 내구성은 아무래도 아직 최근에 사용하였기에 잘 모르겠지만 떨어지면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이 손바닥 면적의 헬스 스트랩 같은 경우 사용 방법은 널렸는데 저는 조금 더 쉽게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턱걸이 할 때 있잖아요. 턱걸이처럼 끝부분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 미리 손을 면적 부분을 구부려서 잡고 걸면은 편합니다. 알겠어. 근데 데드리프트나 벤치프레스처럼 바 형태는 어떻게 잡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꼭지 부분을 잡고 손가락으로 깔짝 거려서 잡으시면 돼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지만 길들이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깍 잡으시려고 사진처럼 깊숙이 넣으시는데 이러면 오히려 토끼 아이스크림처럼 잡기 힘들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프리웨이트가 아닌 스미스 머신 형태의 운동기구를 사용하셔야 할 텐데요. 안전성이나 특정 타겟 근육 개입 등 문제는 나중에 다루고 이런 형태의 스트랩을 사용 시 사진처럼 수직으로 잡으면 들 때 손이 풀리거나 손목이 꺾여서 부상이나 다시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이 아니고 들기 전 각도만큼 잡고 들면 수직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보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매일 빨지 않는 이상 3일 이상만 사용하면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데 햇빛에 말려야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 헬스장 보관하는 곳에 두기에 헬스장 햇빛 있는 곳에 두면 훔쳐가거나 공용 스트랩인 줄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강주에서 내 익스트림 훔쳐 여튼 스트랩이 운동 끝나고 물로 빨고 보관함에 둬도 공기순환이 안 되어서 악취가 나기에 고민하다가 아이클리닉인가? 다이소에서 핸드워시인가? 그 거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저는 운동 끝나고 손목 패드 부분에 한 펌프씩 뿌리고 다음날 하잖아요. 냄새가 진짜 싹 사라집니다. 냄새가 안 나요. 다만 이게 3주째부터 손목에 거품이 생기는데 근데 진짜 저 이렇게 사용해요. 아니면 일주일 간격으로 스트랩 2개로 교대로 사용하세요. 혹시나 차에 두시거나 가방에 놓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가방이나 차에 냄새 배어요. 자,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아래 고정 링크로 달았으니까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해주세요. 자, 마무리는 저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원래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그러다가 헬스에 빠져 인생에 큰 변화를 느끼게 되어서 결국 하던 일을 그만두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가서 헬스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에 이 청소부터 시작하고 틈틈이 공부하면서 트레이너 과정을 차근차근 밟고 나아갔습니다. 트레이너가 되니까 상대방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순간 또 다른 지식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회원님과의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아무리 잘못된 자세더라도 하는 의도가 궁금해요. 몰래 회원님들의 운동을 하면 똑같은 자세와 그립 등 정말 다양한 동작 또한 배우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운동에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이나 보편적인 내용을 넘어 그 무언가에 대한 근본을 찾고자 항상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자세나 위험한 자세는 있지만 그 부분만 해결하면 각자 상황에 맞는 올바른 운동법이 있고 그것이 궁극적인 퍼스널 트레이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트레이너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기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다시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트레이너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실 이 고정 댓글에 상품을 구매해 주신다고 해서 저에게 큰 금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쿠팡 파트너스 수수료 뽀치?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저의 소신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와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운동 정보와 그것을 넘어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맞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